안녕하세요. 거울 볼 때마다 슬슬 신경 쓰이는 거뭇한 점들, 검버섯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볼 때마다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검버섯 관리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피부과 시술 말고요. 우리 집 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아, 그런 민간요법 같은 건가요?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주방에서 찾는 검버섯 지우개 10가지 비법이라는 글이에요. 이게 일상 재료로 피부 관리를 한다니까 좀 흥미롭지 않나요? 네, 어떤 재료들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또 뭐 어떤 원리인지, 혹시 조심해야 할 점은 없는지 오늘 좀 같이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10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랄까 새로운 관리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에서 검버섯 원인을 잠깐 언급하는데요. 그걸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원인요. 네, 중요하죠. 이게 그냥 뭐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피부가 보내는 어떤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호요. 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자외선 누적을 꼽아요. 젊을 때부터 계속 쌓인 자외선 데미지가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면서 검버섯으로 딱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젊을 때 관리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은 임신이나 폐경기 호르몬 변화도 영향이 있고요. 또 뭐 스트레스나 잠 부족한 거 이런 것도 멜라닌 색소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요인이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방법들은 이런 배경에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으로 소개된 것들입니다. 아,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 자외선 차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에서 말하는 10가지 검버섯 지우개 비법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는 우유랑 레몬입니다. 이건 뭐 냉장고에 항상 있는 거잖아요. 네, 아주 친숙한 조합이죠. 자료 보니까 우유에 있는 락트산이 각질 제거를 돕고 레몬의 비타민C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미백에 좋다고 해요. 아, 락트산하고 비타민C. 네, 그래서 우유 3숟가락에 레몬즙 1숟가락 넣고 한 5분 놔두면 약간 몽글몽글해진대요. 그걸 이제 면봉으로 콕 찍어서 검버섯 부위에 한 15분 올렸다가 씻어내는 방식이더라고요. 몽글몽글해지는군요. 네, 근데 저기 레몬은 산성분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에서도 그 점을 언급하는데 레몬은 광감인성이라고 해서 햇빛에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녁에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낮에 바르고 햇빛 쬐면 오히려 피부 자극이 되거나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더 안 좋아지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특히 피부가 좀 얇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꼭 사용 전에 귀 뒤 같은 데 살짝 발라서 테스트해 보셔야 하고요. 아, 패치 테스트 중요하죠. 네. 그리고 뭐 락테산이나 비타민C가 좋은 성분이긴 한데 천연재료 속 농도나 안정성, 또 피부 흡수율 같은 건 우리가 쓰는 화장품하고는 차이가 꽤 클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저녁에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 수는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와, 이거 정말 의외예요. 바나나 껍질입니다. 바나나요? 껍질이요? 네, 그냥 휙 버렸는데 이걸 쓴다고 하네요. 이 자료에서는 바나나 껍질 안쪽 하얀 부분 있죠? 네네. 거기에 루테인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피부 노화도 막고 색소 침착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루테인이요? 눈 영양제 성분 아닌가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사용법은 껍질을 하루 정도 실온에 두면 안쪽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좀 끈적해진대요. 아, 갈변하면서요. 네, 그 부분으로 검버섯 있는 데를 한 3분 정도 문지르고 20분 뒀다가 미온수로 헹구래요. 루테인이 항산화 성분인 건 알겠는데 이걸 껍질로 문지른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루테인이 눈 건강뿐 아니라 피부에도 항산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시도해보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재미있는 아이디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꿀과 계피가루입니다. 이건 향은 참 좋겠는데요? 달콤한 조합이죠? 네. 꿀은 보습이랑 항염 효과가 있고 계피는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꿀 2숟가락에 계피가루 반 숟가락. 이걸 자기 전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는 방법이래요.
근데 계피는 좀 자극적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을 자료에서도 엄청 강조해요. 계피가 접촉성 피부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료 중 하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반드시 아주 소량, 극소량으로 시작해야 하고 눈 주위는 절대 안 되고 패치 테스트는 이건 뭐 필수 중에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와, 무섭네요. 혈액순환 촉진 효과가 뭐 피부에 활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자극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권하기 망설여지는 방법입니다. 네, 계피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자, 네 번째는 양파즙과 올리브 오일 조합. 이것도 참 좀 생소하죠? 네, 요리 레시피 같은데요. 그러게요. 양파의 퀘레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피부 세포 손상을 막아준다는 원리래요. 양파 반 개간 즙에 올리브 오일 서너 방울 섞어서 면봉으로 바르고 10분 뒤에 참률로 씻어내라고 하네요. 이건 냄새가 괜찮을까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양파 특유의 그 강한 향은 좀 감수해야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아, 그 퀘르세틴 자체는 항산화 효과가 입증된 성분이긴 해요. 근데 양파즙을 직접 피부에 발랐을 때 검버섯이 좋아진다는 건 역시 이 자료의 주장에 가깝고요. 올리브 오일이 보습은 해주겠지만 양파즙 역시 피부에 자극을 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도 좀 망설여지네요. 그럼 다음 다섯 번째는 좀 친숙한 조합이에요. 오이와 요거트. 이건 뭐 진정팩으로 많이들 아시죠? 네, 이건 좀 마음이 놓이네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도 오이가 수분 공급이랑 진정 효과가 있고 요거트의 젖산이 각질을 좀 부드럽게 해준다고 설명해요. 네, 그렇죠. 간 오이에 플레인 요거트 2숟가락 섞어서 냉장고에 잠깐 뒀다가 차갑게 얼굴 전체에 한 15분 정도 올리는 방식이래요. 특히 여름에 햇볕 많이 쬐고 왔을 때 좋다고 하네요. 네, 이 조합은 검버섯을 막 제거한다기보다는 자극받은 피부를 좀 달래주고 수분 주는데 더 초점을 맞춘 방법 같아요. 아, 진정 위주군요. 네, 젖산이 약하게 각질 제거 효과가 있긴 하지만 주된 목적은 진정과 보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극적인 방법들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해볼 수 있는 팩이죠. 네, 이건 좀 안심하고 해볼 만하겠네요. 자, 여섯 번째는 토마토와 설탕입니다. 슈퍼푸드 토마토, 피부에는 어떨까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 때문일까요? 네,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항산화 효과를 내고 설탕 입자로는 스크럽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아, 각질 제거군요. 네, 으깬 토마토 반 개에 흑설탕 한 티스푼 넣고 검버섯 부위를 5분 정도 마사지한 다음에 10분 뒀다가 씻어내는 방식입니다. 라이코펜의 항산화 효과는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역시 피부에 발랐을 때 효과는 좀 별개로 봐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설탕 입자를 이용한 물리적인 각질 제거인데요. 네, 그게 좀 걸려요. 자료에서도 부드럽게 하라고는 하지만 설탕 입자가 생각보다 날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거나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아, 특히 이제 연세 드시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지기 쉬운데 그런 피부에는 좀 권장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차라리 뭐 잘 만들어진 스크럽 제품을 쓰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설탕 스크럽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자, 일곱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팩이 미백에 좋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렇죠. 아주 오래된 민간 요법이죠. 네. 자료에서도 감자의 비타민C랑 카테콜레이스라는 효소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미백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해요. 카테콜레이스요? 네. 간판에 간 감자 물기는 살짝 짜고요. 거기에 밀가루를 섞어서 약간 요거트 농도로 만들어서 검버섯 부위에 좀 두툼하게 올리고 20분 있다가 떼어내는 방식이래요. 이건 예전부터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감자팩은 정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민간요법 중 하나죠. 감자 자체에 미백 효과를 내는 성분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 효과가 눈에 띄는 검버섯을 없앨 만큼 아주 강력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효과가 크진 않군요. 네. 다만 감자는 비교적 자극이 적고 또 시원한 느낌, 쿨링 효과가 있어서 피부 진정 목적으로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진정용으로는 괜찮겠네요. 여덟 번째는 녹차와 베이킹소다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항산화와 색소 침착 방지에 좋다는 건데요. 네, 카테킨은 좋은 성분이죠. 진하게 우린 녹차물 식힌 거에다가 베이킹소다를 아주 약간 한 꼬집 정도 넣고
화장솜으로 검버섯 부위를 톡톡 닦아낸대요. 그리고 10분 뒤에 세안. 베이킹 소다가 들어가는 게 영 좀 걸리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에서도 베이킹소다는 정말 한 꼬집, 소량만 쓰라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왜 그런 거죠? 베이킹소다가 알칼리성 물질이라서요. 많이 쓰면 피부의 약산성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심한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혹. 모공 청소 효과도 있다고 언급은 하는데 피부 장벽을 생각하면 베이킹소다를 얼굴에 쓰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차라리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쓰는 편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어요. 메모해야겠네요. 9번째는 오렌지 껍질과 쌀뜨물. 와, 이건 뭔가 향긋할 것 같은데요? 상큼할 것 같네요. 자료 보니까 오렌지 껍질의 과역보다 비타민C가 더 많대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하루 말린 오렌지 껍질을 하루 발효시킨 쌀뜨물에 30분 정도 우려내는 거예요. 그 물을 화장솜으로 피부에 바르는 방식입니다. 발효 쌀뜨물이랑 오렌지 껍질 비타민C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 아이디어 같은데 이건 좀 괜찮을까요? 발효 쌀뜨물 세안이 예로부터 피부를 맑게 한다고 알려져 왔고 오렌지 껍질의 비타민C도 항산화, 미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죠. 네, 근데 문제는 집에서 직접 쌀뜨물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혹시 유해균이 증식할 수도 있고요. 또 오렌지 껍질에서 유효 성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우러나올지, 혹시 잔류농약 같은 문제는 없을지 이런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아, 위생 문제가 있을 수 있군요. 네, 아이디어는 참 흥미로운데 위생이나 안전성 면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네, 그것도 그렇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두유와 아보카도 조합이에요. 와, 이건 정말 영양 만점 재료들의 만남인데요. 건강한 느낌이 확 드네요. 자료에서는 두유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피부 탄력에 좋고 아보카도는 워낙 비타민, 미네랄, 좋은 지방이 많아서 영양 공급에 좋다고 설명해요. 네, 그렇죠. 무가당 두유 3숟가락에 잘 익은 아보카도 반 개를 으깨서 섞은 다음에 검버섯 부위에 좀 두껍게 올리고 25분 정도 있다가 미온수로 씻어내는 방식이에요. 이건 약간 보습에 초점을 맞춘 것 같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은 앞서 나온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미백이나 각질 제거보다는 보습이랑 영양 공급에 좀 더 중점을 둔 걸로 보입니다. 이소플라본이 피부에 발라도 효과가 있나요? 이소플라본은 사실 먹었을 때 피부 탄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더 많긴 한데요. 피부에 직접 발랐을 때도 어느 정도 보습이나 항산화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역시 보습에 아주 좋은 성분이고요. 아하. 그래서 이건 비교적 자극이 적고 좀 건조한 피부에 영향을 주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10가지 천연재료 활용법을 쭉 훑어봤습니다. 와, 정말 듣고 보니까 주방에 무슨 작은 피부 관리실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거게요. 없는 게 없네요. 네. 미백부터 각질 제거, 보습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이거 진짜 괜찮을까 싶은 부분도 솔직히 좀 있었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굉장히 흥미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긴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강조하는 조언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건가요? 첫째는 꾸준함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효과를 보려면 일주일에 2~3번이라도 꾸준히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단번에 효과 보는 건 없으니까요. 네. 꾸준함 중요하죠. 그리고 둘째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패치 테스트의 절대적인 중요성입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처럼 피부가 좀 더 민감해지기 쉬운 분들은 어떤 천연 재료든 쓰기 전에 반드시 귀 뒤나 팔 안쪽에 먼저 살짝 테스트해서 괜찮은지 확인하셔야 해요. 사람마다 피부가 다 다르니까요. 네, 정말 중요하겠네요.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알아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 관리법 이전에 검버섯의 근본 원인, 바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습관입니다. 아,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는군요. 네, 자료에서도 이 점을 놓치지 않는데요. 외출할 때는 계절이나 날씨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는 거. 이게 최고의 예방이고 또 관리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수십 년간 쌓인 자외선 노출의 결과가 검버섯이니까요. 아, 정말 꾸준함,
패치 테스트, 그리고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정보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또 건강한 피부 관리 방향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쭉 보니까 이 주방 재료들이 피부 관리에 재미있는 영감을 줄 수는 있지만 모든 민간요법이 과학적으로 다 검증됐다거나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자연요법들하고 또 현대 피부과학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관리 방법들 사이에서 내게 맞는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 아,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검버섯 하나 없애는 걸 넘어서 좀 더 긴 관점에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내 피부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최선일지 한번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단순히 잡티 제거를 넘어서는 고민이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